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이 웃음은요, 누가 바라봐주지 않습니다. 웃음만이 만명통치약인데, 이 시간에 더 크게 웃을 수 있잖아요? 두 배로. 자, 배가의 법칙으로 가겠습니다. 자,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 시작!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웃으려고 하면 10초가요 굉장히 길습니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혈액순환 돌죠? 네, 혈액순환 돌면서 울긋불긋 하면서 이 와인 한 잔을 마셔서가 아니라요. 자,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있는 잔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볼트를 잡으시는 거예요. 위에 볼 잡지 마시고요. 요 밑에 잡아서.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요, 이 와인에, 레드 와인에 따뜻하게 해서 마시고요. 화이트 와인은 차갑게 해서 드시잖아요. 그죠? 자신의 온도가 여기에 그러세요. 이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볼을 잡지 않고 여기 볼트를 잡습니다. 자, 옆 사람과 크게 한번. 자, 화이팅! 한 모금만 마시고요. 한 번 더 웃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인잔 놓고요. 이렇게 동창회를 하는 저 모임 처음 왔어요. 기업의 관리직들도 강의 많이 나갔거든요. 서비스 교육이랄까, 리더십 교육 강의를 많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강의를 해본 적은요, 처음입니다. 와인 놓고 강의한 저 너무 해피합니다. 자, 혈액순환 우리 선생님 김승재 선배님 너무 얼굴 빨개지셨어요. 네. 서양의 중세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자, 르네상스라고 하는 알리라고 하는 르의 알리는요, 우리가 탄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리바이블. 네.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 28회에 28기잖아요. 28기의 상우회처럼 수많은 동기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10년 후, 20년 후 나는 어떻게 변해갈 건지. 제가 사실은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 부러우냐면 저는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없어지는 직업이 지금 교수랍니다. 동영상으로 전부 다 인터넷 강좌를 듣기 때문에요, 대학의 교수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서서히. 자,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인타임. 안 보셨어요?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우리가 거래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합니다. 과거에는 물건과 물건끼리 거래를 했어요.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우리 몸 안에 어떤 칩이 들어있어서 팔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일의 대가를 뭐로 받느냐? 시간으로 받습니다. 미국은 일을 하게 되면 주급을 받잖아요. 그쵸? 우리는, 대한민국은 월급으로 받습니다. 일을 해서 일한 만큼의 대가, 한 시간에 요즘에 6,800원, 많이 주는 7,3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알바 하는 아이들 물어보면, 그러면 그 시간의 대가로, 그 페이에, 노동의 대가가 바로 여기에 시간이 채워지는데요. 경제가 흔들려서 일을 해도 시간을 주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왜? 제로에서 시간이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나 1000시간 이상 어마어마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20대의 얼굴이 그대로 100살까지도 간답니다. 지금 우리 여성들은요, 이 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리프팅 하죠, 기계로. 그 다음에 바르는 약, 뿌리는 화장품, 엄청나게 이 미에 관심이 많아요. 돈이 있으면 뭐 보톡스 다 맞잖아요. 과연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진정 내 마음에 정말 나는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왔는지, 바쁘면서도 즐겁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하루하루의 패턴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어떠한 시간에 나를 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시간을 부여잡고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시간을 가지고 리더를 하는지. 네. 오너들은요, 자기 관리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진정한 오너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한 달마다 매번 돌아오는 게 뭡니까? 월급.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스스로도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리더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계 역사 속에요, 히틀러는 우리가 리더십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순신 장군,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진정한 리더자는 어떤 사람을 리더자라고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만은, 내가 스스로 나를 관리하고 남을 이끌어주는 사람. 그러나 리더십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적절한 통제와 적절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직원들, 조직들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비참하거나, 자, 혈액형에 B형이 있으신 분 계시죠? 네,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비굴해야 되고 당당하지 못할 때가 가끔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의 사업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요, 성공도 실패도 도전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가 다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운명적으로 내가 뭐 1,000억을 벌고 싶다. 안 벌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 정말로 보너스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보너스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 보너스는 이런 겁니다. 불로소득. 자, 어느 날 길에 가다가 로또를 다 하나 샀어요. 로또 그 한 장이 대박이 났어요. 자, 갑자기 20억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뭐 사장님들 뭐 50억, 100억씩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뭐 20억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셀러리맨의 기준을 했을 때는 20억 엄청납니다. 자, 불로소득으로 20억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광일 동창회장님 20억 받으시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세계 일주. 저하고 같습니다. 세계 일주. 자, 세계 일주가 꿈이신 분. 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도요, 여행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행, 오세아니아, 뭐, 미주, 그 다음에 유럽,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저는 남미나 뭐 이런 데만 안 가고 거의 다 가본 것 같습니다. 여행은 우리 인생의 보명이에요, 보명. 죽으라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만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여행은 우리가 관광과 여행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나 여행 갈 거야. 나 관광 어디 갈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없이 내가 호련히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자기 집에서 하루 갔다 오는 건 그냥 답사예요. 100km 이상 어딘가를 떠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 것이 여행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개념이.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뭐 아까 골프대회 말씀하시던 골프 여행 많이 갑니다. 그리고 뭐 산악회도 다니시고 뭐 여러 곳을 다 여행을 하지만 정말 가족을 이렇게 뒤로 하고 나를 위해서 여행 홀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있으십니까? 혼자요. 자, 박수 한번 줍시다. 박수. 네, 박수. 저희는요, 일속에 파묻혀갖고요, 나를 위해서 나 혼자 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학회나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뭐 패션쇼 뭐 하러 가고 일에 파묻혀서 같이 다녔죠. 오로지 순수한 여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과 몇 번 승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일로 인해서 뭐 컨벤션 기획을 한다, 뭐 축제 기획을 한다, 다 답사 뭐 이렇게 갔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되 어느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 네. 나에게 어떤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유롭지 못하겠죠? 저는요, 8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89년도에 결혼을 해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만났더니 주변에 그 회사가 달 보고 출근하고 달 보고 퇴근하더라고요.
사랑공단에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아침에 창문 열어보면 달이 떠 있는데 그때 새벽 4시, 5시에 출근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면 12시, 1시에 업무 끝나고 와서 서너 시간만 잠을 자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45세 이상의 뭐 학력순도 아니고요, 서열순도 아니에요. 무작위로 착출해가지고 연수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뭐를 하느냐. 우리는 토플 세대잖아요. 토플을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테스팅.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가 허연데 어떻게 뭐 새로 경쟁한다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사표를 한줄 쓰고서 떠나버리더라고요. 기업은 누가 만들었느냐? 정말 노하우가 있는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루어놓은 그러한 대기업이 지금은요, 젊은 아이들이요, 4년제 나온 아이들 연봉 5,500 막 이렇게 됩니다. 저도 교수가 막 뵀는데요, 180만 원이 초봉이더라고요. 그 기하급수적으로 막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대기업을 다녔으면 한 연봉 한 7, 8억은 됐을 것 같은데요. 30년 정도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1억이라고 하면은 많다고 놀라시잖아요. 수많은 노력, 1년이면은 연구하는 자료, 뭐 논문에다가 뭐 엄청 많습니다. 거의 학교에서 먹고 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서 그래 너는 여성이니까 학교 강의만 와서 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남성과 동등하게. 그래서 지금은요, 보직도 여자 교수들 많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힘들게 시작했는데 지금 대기업에 취업하는 아이들은요, 4,500, 5,000, 5,500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행복한 줄을 모릅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어느 조직안에 들어가서 그만큼 5,500, 6,000 정도의 연봉을 받을 만큼 매리는 되는데 몸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요, 굉장히 머리 좋은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요, 우리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우울증 걸린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제 말씀에 공감하시나 봐요. 네, 묵묵하게 듣고 계시는데 공감하시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길을 전부 모아드리고 싶으신데요. 오늘 집에 가시면은 문 딱 열자마자 가족들에게 미니아트 날려주세요. 돈 안 들어가잖아요. 빵빵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1번으로 여러분들의 와이프, 여러분들 남편들께 들어가면서 삼창을 해주세요. 늘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이렇게 불려지지 않게 와이프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자, 이진구 선생님, 제가요 길을 한번 모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진구 해서 박수를 치면서 이진구, 이진구, 사랑해요, 이진구. 크게 한번 기 모아드릴게요. 그러면 동창 회비 나오나요? 기부금 나오나요? 네, 친구 회장님 요 앞으로. 네. 아까 회비 많이 걷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기 모아드릴 테니까는요. 이렇게 장학금이나 후원금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받으실 준비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주시잖아요. 자, 우리 동문님들께서 이진구, 이진구, 사랑해요, 이진구.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서 아까 7억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7억이 더 나올지 모릅니다. 네, 여기 우리 28회 상호회님들은 쌈짓돈이고요. 우리 동문 회장님께서 더 나오실 것 같아요. 자, 이진구 세 번 산창하겠습니다. 시작! 이진구! 이진구! 네,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진구, 이진구, 사랑해요, 이진구. 이거 받으셔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 이진구! 이진구! 사랑해요, 이진구! 받으세요. 저희 대학도요, 평가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교수 평가부터 시작을 해서요, 외부에서의 뭐 도네이션, 학교가 잘 운영하는지 뭐 사업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대학은 서비스잖아요. 교육 서비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업을 하고 학교 안에 여행사가 있고요. 운영을 해서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만 돈 던져주는 걸로 못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여기 성동공고에 지금 강연흥 교장쌤이었었죠. 마인드가 되셨어요. 이노베이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내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어제도 이랬고 오늘도 이랬고 나는 내일도 똑같은 삶을 갖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과거의 하나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려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친구들끼리의 우정이 도둑했습니다. 지금 아이들 보면은요, 카톡으로 소통되지 않는 막 문자를 주고받아요. 진정한 그런 소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옆 친구들과 한번 눈동자로 아이 컨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한 번씩 눈동자. 네. 네. 한 번씩 봐주세요. 눈을 한번 봐주세요.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학교 다닐 때 그 눈동자가 살아있는지, 네, 살아있습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요. 그 시간이 쌓이면서 역사는 흘러갑니다. 저는요, 문화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문화 속에서도 나의 문화,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나는 뭐 성격이 내향적이야 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깊게 생각하고 빨리 결단을 내리시고. 자, 사장님들 왜 머리가 하얘지셨습니까? 고민 많이 하셔서요? 네, 저기 뒤에 네, 사장님 머리가 나빠서요. 그런데 이 머리가 하얘지어도 숱이 많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소갈머리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주변머리가 없으시잖아요. 네, 주변에. 자, 내 신체의 어느 부위에 가시가 바뀌었다 라고 한다면 너무도 아파요. 내 입안에 치아 하나가 충치가 먹어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자, 서양은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디 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있죠? 자, 동양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있다고 합니다. 가슴에. 자, 지금부터 지퍼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 마음 찾으러. 네. 마음을 찾는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겠습니다. 지퍼 내렸죠? 열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큰지, 내 마음은 작은지, 나는 얼마나 우리 가족을 수용해줬는지, 아니면 아빠로서 무게만 잡고 있었는지. 오늘 가서요, 오늘 아까 10초 웃었잖아요. 그 못 웃은 5초를요 미니 하트 날려주시면서 가서 미친듯이 한번 웃어보세요. 가족과 함께. 저는 저희 가족들을요 전부 웃음 치료를 다 자격증을 받게 했어요. 저 혼자만 소통하기 위해서 나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아이들 남매 둘이 있는데요, 전부 웃음 치료를 했어요. 학생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10명이면 6명이 이혼 가정들이에요. 부모가, 아빠가 어디 살고 엄마가 어디 사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가지고 이 아이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요. 제가 막 상담하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웃음 치료를 하고 사회에서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웃음 치료를 하면서 많이 안아주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과 손을 꽉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손. 자, 잡고 굳게 살자고 했습니다. 자, 손을 꽉 잡고요. 네,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손을 들어보세요. 왼쪽. 오, 네, 너무. 자, 손을 잡으셨죠? 살짝 놓아보세요. 살짝 놓아보세요. 자, 살짝 내려보세요. 옆 사람과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손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위로하고 한 사람 아래로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리신 분 계시나요? 손 위로 올리는 분. 자, 진정한 리더자가 되실 것입니다. 자, 손이 아래로 내려가신 분. 네, 우리요, 여기, 김종환 선생님, 고모님께서요, 제대로 잡으셨어요. 나는 너를 이끄노라 하고 위로 올라가셨어요. 사모님께서는 정중하게, 네, 남편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아래로 가십니다. 자, 아래로 손 가신 분들은요, 팔로우맨, 나는 진정한 너의 영원한 반려자, 친구가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은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봤던 영화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포스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결혼 사진을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겠어요? 결혼 사진. 스튜디오에 가서 찍었던 결혼 사진. 생각이 안 나시죠? 그 당시에 그런 거 많이 안 찍었으니까. 안 찍으신 분은 리마인딩 한번 해보세요. 리마인딩. 자, 결혼 30주년, 40주년 리마인딩. 자, 그러면 대부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라는 그런 포스터처럼 남자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여자는 아래로 위로 이렇게 치켜 올려봅니다. 자, 그 각도가 한 15도 정도 됩니다. 15도. 그럼 뭐냐? 남자가 위에서 내려보는 것은 자신의 권위와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는 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을 이끄는 부족장이 머리에 옷은 입지 않아도 장식을 합니다. 그 새 깃털을 꼽지 않습니까? 그 깃털의 이 번들거림, 광택, 그 다음에 몇 개를 꼽았느냐에 따라서 권위를 나타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남성을 지켜볼 때 위로 15도로 올려봅니다. 나는 당신의 여자야 라고. 자, 남성은 남성성을 지녀야 되고요, 여성은 여성성을 지녀야 됩니다. 남성이 남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가정은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요, 돈은 비록 없지만 집에 가셔서요 큰 소리로 그래 나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한마디만 한번 던져줘 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오시는지. 정말이에요. 남자가 돈이 없어도 놀고 있는데 그래요. 평상시에 얼마나 무게를 평상시에 얼마나 무게를 잡으셨는지 놀고 있네 라고. 네, 그러한 소리를 들어도 그래 나 놀고 있어, 너 책임지고 있으니까 너는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손잡고 가자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성들이요 그냥 반찬이 달라집니다. 반찬이 달라져요. 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무엇을 위해서 쫓아왔어요? 성공을 위해서. 그러나 마음이 다 허전해서 진정하게 오늘날 요즘 세대들이 원하는 게 뭐냐? 힐링, 심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저희는요 힐링 관광 상품을 많이 만듭니다. 여성들은 예뻐지고자 외국에 성형하러 온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뻐지고 싶은가 봐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요, 타고나기를 잘생기고 예쁜 여자들은요 영업을 하는데 11.3%를 더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는답니다. 자, 못생긴 거는 주관이잖아요. 그런데 잘생긴 사람을 뽑고 예쁜 여자를 뽑아요. 그거는 기업에서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의 논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얼굴에 편안함을 즐거움으로 표현하려면 이목구비가 잘생기지 않아도 훈훈한 이미지가 흐르는. 그래서 입가에 미소를 다시 한번 입꼬리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저는 여기서. 자, 치아 2개만 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입꼬리 쫙 올리시고. 안 올라가신 분들은요, 손가락을 쫙 올려서. 자, 젊었을 때는요 입꼬리가 모나리자 상처럼 입꼬리가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입형이잖아요. 그죠? 언어가 있어서 소통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서서 활동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 현상이 생기니까 이 근육들이 아래로 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물구나무 서기 한 번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에 힘을 주셔서 와이프들 좀 사랑 좀 해주시고 가족에게 미니아트 많이 날려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서울까지 이렇게 불러주셨어도 자신감 있게 강의하는 이유는 저는요 글로벌한 마인드를 저희 어머니가 45년 동안 저에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힐링하는데 버선을 디자인을 했어요. 그 버선을 만들면서 100담의 전설이라고 해서 안에서 50담을 뜨고 뒤집어서 50담을 떠서 시침을 했더니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그윽해서 지금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안 계세요. 하지만 인간은 생사가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저한테 길을 모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효녀가 되기 위했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까 효녀가 되지 못해서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가끔씩 어머니가 꿈속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저를 우연하게 기회를 많이 주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밥을요 많이 사주세요. 그러면 그 공양을 하게 되면요 우리 사업 잘 되십니다. 자, 성동고등학교 성동공고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기운을 몰아가시고요 스스로에게 위안하시면서 오늘 힐링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나큰 인문학이 아니라 플라톤이 과거의 그리스 시대에 철학을 했던 이유도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렸던 거더라고요. 우리가 커피 한 잔에 마음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도 힐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한번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힐링이고 여러분들이 잠시 쉬어가면서 나라는 사람을 즐거움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자, 제가 한 1시간 약속을 드렸었어요. 네, 50분 정도 강의가 됐는데요.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훈훈한 저의 에너지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거를 원하지만 작지만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평범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